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넣으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 목요일의 남자입니다. 가락동을 휘어잡고 계시는 분이죠. 이경철 부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드디어 내일부터 추석 성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정부의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도 좀 발표가 됐죠? 예,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좀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10대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소보다 1.4배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성수품 할인 판매와 함께 알뜰 소비 정보도 제공해 추석의 그 상차림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1.4배 늘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품목들이고 또 어디에서 보급된 물량들이 나오게 되나요? 예, 우선 그 10대 성수품 품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소는 배추, 무, 그다음에 과일은 사과, 배,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임산물은 밤, 대추 등 10가지 네. 품목에 해당이 되고요. 네. 오늘부터입니다.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평소보다 40% 늘어난 8만 5천 톤의 물량이 공급이 됩니다. 채소와 과일의 경우에는 농협의 계약 재배 물량을 공급을 하고요. 축산물의 경우에는 농협 도축 물량과 관련 단체 회원들의 보유 물량을 공급을 하게 되고 임산물은 산림조합이 보유한 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명절이라 선물하기 좋은 축산물, 과일 이쪽으로 수요가 좀 몰릴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과일은 중소가로 구성된 한손 과일 선물 세트 공급을 지난해보다 2배 확대한 10만 세트를 공급하고요. 축산물은 구이와 불고기 그리고 국거리와 같은 용도별로 가격대를 다양하게 구성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이 명절이요. 가족들을 만나서 참 좋은 날이기도 하지만 네. 여러 군데 또 선물을 돌리느라 부담이 되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상품을 할인되는 가격에 구매했으면 하는 마음, 모든 소비자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능한 기회 혹시 마련이 됐을까요? 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온라인과 직거래 매장 등과 연계한 그 할인 행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던다는 개혁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한손과일 알뜰 선물 세트의 경우 품목별로 시중 가격보다 2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농협 개통 매장 등을 통해 판매하고요. 소고기는 농협과 대형마트, 서울 청계광장 그리고 강남구청 직거래 매장에서 할인 판매하게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좀 참고하셔서 싸게 좀 구입하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이번 추석 명절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힘차게 좀 시작해봐야겠죠? 네, 오늘 주목해볼 농산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멜론과 팽이버섯 그리고 피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8월 29일 목요일 방송 시작해볼죠.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과채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반입 물량입니다. 과일 1,321톤, 과일 과채 1,168톤, 일반 채소 4,897톤 반입됐습니다. 총 7,387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보다는 한 25톤 정도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토마토는 159.2톤 반입됐네요. 어제는 184.4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25톤 정도 줄었습니다. 네, 완숙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1,023원, 최고가 12,000원, 최저가는 10,0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오늘 11,023원, 어제는 9,987원이었네요. 어제보다 1,036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지금 7월 31일부터 8월 초까지만 해도 올해 시세가 조금 더 높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면서 지난해 시세가 조금 더 높게 형성되는 기간이 있기도 했고요. 그게 약간 반복이 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등하락이 조금 있었고요. 그러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이긴 하지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약간 낮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완숙토마토 전북 장수군이 9,632원에 거래됐습니다. 강원 정선군은 9,433원이고요. 강원 인제군 9,747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과도 보시죠. 183.5톤 반입됐네요. 네, 어제는 292.8톤 반입이 됐었습니다. 어제보다 109.3톤 더 준 상황이네요. 사과 홍로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2,949원, 최고가는 43,000원, 최저가는 27,0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32,109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평균가 조금 더 올랐네요. 840원 더 오르면서 오늘 평균가는 32,949원입니다. 네, 지난해와 역시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면 8월 12일부터 19일 전까지만 해도 올해 시세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8월 19일 때 거의 비슷한 시세 유지했죠. 45,659원으로 지난해와 올해 시세 비슷하게 형성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올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이 기간 중에는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좀 간격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오늘은 32,949원,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네, 산지별로도 보시죠. 전북 무주군이 27,520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북 장수군은 26,115원이고요. 네, 충북 충주시는 25,67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무화과입니다. 25.86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29.61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한 3.7톤 정도 납니다. 네, 무화과 1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시죠. 4,052원입니다. 최고가는 4,500원, 최저가는 4,000원을 나타냈고요. 어제 4,175원, 큰 차이가 나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제보다 123원 더 떨어진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계속해서 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자, 점선이 역시나 지난해 그래프가 되겠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지난해보다는 등하락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계속해서 좀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낮은 상황 이어지다가 8월 22일부터 올해 시세가 조금씩 소폭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조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시세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산지별로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전남 영암군 3,404원에 거래됐네요. 전남 목포시는 3,943원이고요. 네, 전남 무안군은 3,997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다음은 자두입니다. 30.61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36톤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 5.4톤 정도 더 줄었습니다. 자두 추위 5kg 상품 기준 평균가 24,791원입니다. 최고가 3만 원, 최저가는 22,000원에 거래됐고요. 네, 오늘 평균가 24,791원, 어제는 24,423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368원 더 상승한 평균가를 기록했네요. 자, 자두 추위 5kg 상품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요.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난해 시세가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8월 19일 같은 경우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 지난해도 올해도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35,000원 정도까지 나왔었는데 올해는 25,000원대 시세입니다. 역시나 올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이 됐고요. 그 이후에 간격이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올해 시세가 낮게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북 영천시 18,664원에 낙찰됐습니다. 경북 김천시는 21,102원이고요.
네, 경북 경산시 19,83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이죠. 멜론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멜론 77.18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68.36톤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좀 더 늘었네요. 8.8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네, 황색 멜론 5kg 상품 기준 평가 11,406원, 최고가 12,000원, 최저가는 11,000원에 낙찰됐고요. 백색 멜론도 보겠습니다. 8kg 상품 기준 평가 15,692원입니다. 최고가 18,000원, 최저가는 12,000원이네요. 네, 다음은 멜론 파파이아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가 15,426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18,000원, 최저가는 12,000원을 형성했네요. 네, 다음 머스크 멜론입니다. 8kg 상품 기준 평가 25,352원, 최고가 3만 원, 최저가는 22,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 25,846원이었는데요. 오늘도 25,000원대긴 하지만 어제보다 494원 더 떨어진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요. 전반적으로는 약간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27일대에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그래도 28일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 31,000원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1,000원 정도 빠지면서 다시 3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36,000원에 거래됐고요. 그리고 평균가 같은 경우 역시나 고창군이 높았는데요. 26,328원으로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멜론 경매 시황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방송 시작과 함께 지금 가락동에는요, 거세게 지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가 내리게 되면 아무래도 경매하실 때 가장 먼저 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과일 경매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요, 추석에 또 이 명절 선물로 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달콤한 유혹, 이 멜론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경매 분위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매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가락농협의 장득용 경매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최근에 뭐 산지 좀 많이 다니셨나요? 네, 뭐 여기저기 많이 다녔습니다. 부여 쪽하고 저쪽 고창 쪽까지 많이 다녔습니다. 네. 아, 근데 지금 이렇게 경매 지금 할 시간에 이렇게 좀 비가 내리면은 네. 아무래도 좀 시세 영향이 바로 미치는 건 사실인 거죠. 예, 아무래도 시세 영향이 있죠. 저희가 발주받은 양보다 뭐 적게 들어가 딱 맞춰서 놓으면은 시세 영향 크게 없는데 양이 조금만 오버돼도 조금 영향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또 오늘 하루 종일 지금 가락동에서 일했어요. 좀 비가 좀 거세게 좀 내리다가 또 그냥 멈췄다가 이런 좀 상황들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제 이 시기부터는 우리 가락동에 좀 명절 분위기가 나는 그런 이제 시기이잖아요, 경매사님. 네, 근데 멜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과일을 전반적으로 지금 이 비와 함께 어떤 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오늘 반입된 양도 저기 산지 쪽에 김천 중요 아랫지방에도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포도, 복숭아 할 것 없이 양이 전반적으로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로지 메론만 이틀 동안 양이 좀 많다가 오늘 쭉 적다가 오늘 조금 늘어났어요. 아, 그러니까 멜론은 이제 좀 예외인 상황이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이 시기부터 이제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명절 준비하면서 반입량이 늘어나는 과일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늘은 비 영향 때문에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전반적인 과일이요. 네, 맞습니다. 네, 시세도 그럼 영향이 좀 있겠네요, 경매사님. 시세는 저희가 다른 과일들 양이 줄어든 과일들은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메론 반입량이 늘면서 메론이 조금 시세가 좀 하락을 했어요. 아이고. 자, 그럼 멜론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볼게요. 아유, 지금 비와 함께 좀 선선한 바람이 좀 불어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좀 경매 분위기도 좀 이렇게 시원한 분위기를 좀 타고 있었으면 좋으련만 네.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저희가 이틀 전부터 메론 시세가 갑자기 확 올랐어요. 오, 네. 예, 메론 시세가 뭐 어떤 상품에 대해서는 10,000원까지 오른 것도 있고요. 이틀 전부터 분위기는 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발주도 많이 들어오고 메론의 지금 시장은 좋습니다. 네, 아유, 기분 좋은 흐름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일단 뭐 요즘에는요, 멜론 하면 그냥 멜론 하나만 떠오르는 게 아니고 굉장히 품종이 다양해졌거든요. 네. 다양한 품종부터 좀 한 번 더 짚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현재 출하되고 있는 메론은 뭐 여름용 얼스 메론하고 지금 저쪽 강원도 평창하고 양구 쪽에서 양구 메론 부여에도 출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칸달로프 메론이라고 있습니다.
그 CF 많이 보시나요? 혈관 팍팍. 그 칸달로프 메론도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제 눈빛을 보시면서 뭐 광고에 나온 메론을 봤냐 이런 눈빛인데 좀 광고를 안 보고요. 경매사님 직접 들고 나오셔야 많이 제가 확인할 수 있는데 왜 안 가져오신 거예요? 지금 귀한가요? 많이 없어요. 네. 예, 그리고 아직 저희가 지금 이른 시간이라 아직 네. 반입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많이 없는 멜론 뭐 자랑하지 얘기하지 마요. 지금 옛날부터 지금 백자 멜론 보여준다고 하시다가 한 번도 안 갖고 오셨죠? 아니 그 지금 시기가 안 맞는 거라 시기 맞을 때도 안 가져오셨잖아요. 그때 가져올게요. 네. 예, 아직은 이릅니다. 자, 반입 양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양은 한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전주보다는 양이 많이 늘었어요. 같은 동기간으로 보면은 한 2배 가까이 많고요. 근데 저희가 명절 기간으로 봤을 때는 명절 앞주를 두고는 약 한 40%가량 전년에 비해서 양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양이 지금 뭐 이제 지난주하고 비교를 해봐도 지금 양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 네. 일단 평년 기준으로 봐서는 지금 줄어든 모습이라고 하셨잖아요. 명절 기간으로 봤을 때는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은 원래 이제 명절 때는 좀 더 많은 양이 왔는데 네. 이른 추석 때문에 이런 지금 양상을 보이는 거죠? 네, 이른 추석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뭐 여름 메론의 최대 추석 메론 최대 산지인 부여하고 음성 쪽이 산지 작황이 좀 안 좋아요. 예, 부여 쪽에도 이제 그 비가 오고 이제 고온 다습해서 네트도 형성이 잘 안 되고 당도 좀 하락해서 그 반입량이 줄고 음성 쪽도 황화병에 걸려서 지금 메론 반입량 자체가 좀 적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네, 작년에만 좀 사실 뭐 여러 가지 폭염이 계속 지속되면서 좀 작황 상태라든지 품질을 좀 걱정을 했는데 올해도 좀 썩 좋은 상황은 아닌가 봐요. 네, 맞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네. 자, 뭐 시세 부분을 좀 더 좀 꼼꼼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요. 사실 멜론에 대한 이제 선물들을 좀 많이 하시면서 네. 명절 앞두고 우리 멜론이 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에 따라서 시세도 좀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은데 오늘 시세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상품 같은 경우에 2만 원 후반대에서 3만 원 초반까지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 전주에 대비하면 한 1만 원 정도 오른 상태예요. 네. 기분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면요. 지난주에 비해서 이제 반입량도 좀 늘어났거든요. 근데 워낙 뭐 소비 부분이 좀 좋다 보니까 지금 시세도 동반증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년으로 좀 기준을 잡아본다면 좀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이 시세가? 작년 명절을 기준으로 요맘때는 2만 원 초반대 형성했어요. 초중반. 그래서 그거보다 그리고 그 명절 앞에 일주 전에 한 2만 원 후반대 형성을 했거든요. 작년에 비하면은 올해 반입량도 좋고 조금 시세 오른 게 빠른 편입니다. 네. 교배사님 이렇게 좀 시세 상승의 가장 큰 원인 뭐 어떤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중매인들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메론 선물용으로.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선물용으로 나가는 게 뭐 사과, 배 외에는 딱히 선물용으로 나가는 물건이 없거든요. 근데 메론 선물용으로 가치가 꽤 큽니다. 그래서 중매인들의 선호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요. 아직 제가 어려서 그런지 우리 부모님은 뭐 사과, 배 되게 좋아하시는데 저는 멜론이 들어오면 참 기쁘더라고요. 예, 멜론 선물 좋아합니다, 교매사님. 예, 알겠습니다. 예로 끝이군요. 알겠습니다. 교배사님 품질부터 좀 볼게요. 네네. 지금 사실 명절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바로 품질입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정말 꼼꼼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반입되는 품질을 보면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메론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확인해 주시죠. 네. 지금 메론 같은 경우에 좋아요, 이거 보면. 네, 뭐 네트도 올해 더 굵으면 좋겠지만 올해 상황에서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요. 꼭지도 싱싱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찍힌 거 같은 그리고 이제 굴곡이지는 물건들 이런 결정가들은 빼두셔야지 뭐 흙 묻은 건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굴곡진 거하고 이게 좀 찍힌 것들 요거는 선별하실 때 빼주셔야 됩니다. 좀 아쉬운 게 네트도 조금 아쉽지만 꼭지도 싱싱한데 이런 것들 때문에 상품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잘 선별해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잘 판매를 하겠습니다. 뭐 지금 한눈에 봐도 사실 이제 품질은 큰 무리는 없지만 우리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저렇게 좀 흠집난 멜론들을 좀 잘 선별해 주셔야 돼요. 지금 4개짜리에 저런 거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 지금 명절 상품 같은 경우에는 외관에 특히나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네. 아무리 선물은요 좀 이쁘고 좀 큼직하고 탐스러운 게 또 딱 받았을 때 행복해지잖아요. 네, 저도 저런 멜론 참 좋아합니다, 교배사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만 계십니다. 자, 교수님 일단은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시기에 이제 우리 중도메인들의 구매력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을 또 짚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활기찬 분위기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저희 매장 재고 상황을 봐도 원활히 소비가 되고 있고요. 발주량도 늘어나서 메론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양이 적으니까 지금 많이 모자란 편이에요.
지금 다음 주 돼서 솔직히 저희가 다음 주를 피크로 보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반입량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올려주셔도 걱정 안 하시고 많이 올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 전해주신 대로 지금 사실 양이 좀 늘어나야 많이 좀 원활하게 좀 우리가 선물할 수 있는 이런 좀 양의 경매도 치러질 텐데 양이 좀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른 추석에 지금 아직까지 수확량이 좀 많이 안 되는 거죠. 또 네. 작황도 안 좋아서 좋은 상품의 물건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사님, 요 시기에 어쨌든 지금 사실 멜론 같은 경우에는 이 명절 특수를 좀 보는 작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면 좀 제 시세를 잘 받을 수 있다. 이런 네. 정보 좀 함께 좀 전해주세요. 네. 아까 제가 물건부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작은 결정가들도 선별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명절 상품입니다. 맛으로 보기 전에 눈으로 먼저 먹기 때문에 외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맛은 기본이고요. 아무튼 그거 잘 신경 써주시면은 저희가 좋은 가격에 판매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 워낙 뭐 경매 잘해주시니까요. 뭐 제 시세 잘 받아주실 거고요. 자,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벌써 내일이면 이제 이번 주 거의 끝입니다. 네, 이름 이러고 다음 주 좀 어떻게 분위기 좀 이어질까요? 경매 분위기. 예. 다음 주도 2만 원 후반대에서 3만 원 초반까지 뭐 특별한 양이 워낙 줄어들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지금 부여 굿드레 메론 그리고 K 메론 있습니다. 연합사업단 그런 물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상품의 물건만 담아서 선물 세트로 저희가 사익 기준 34,000원, 36,000원까지 지금 저희가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상품 올려주시면은 충분히 고가에 판매가 되니까 선별 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또 명절에 또 바쁜 만큼 또 좋은 시세 위해서 좀 열심히 좀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멜론 소식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가장 중요한 건요. 사실 품질 부분이 좀 원하는 만큼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큼직한 멜론들이 같이 섞이게 되면 더 제 시세를 못 받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튼 좀 꼼꼼히 잘 선별하셔서 추석 선물 준비도 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요. 또 다른 농산물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가락동에서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멜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 반입량 지난해 동기간 대비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최근 일주일간 그 반입량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일평균 48톤이 반입이 됐고요. 네. 올해는 64톤으로 약 33%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네. 그 증가한 이유는 다음 주에 그 추석 대목이기 때문에 네. 추석 대목 물량이 그 반입된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세에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 그 멜론 그 8kg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최근 일주간 가격이 22,6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지난해 동기하고 비슷한데요. 사실 그 지난주까지 가격이 전년 대비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시세가 좀 하락했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이번 주서부터 추석 선물 주문 물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가파르게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뭐 현재는 추석을 이유로 이제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자, 지난주까지 가격이 하락했던 이유 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올해 전체적으로 품위가 그 하락된 원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네. 멜론이 그 한창 커야 할 시기에 고온 다습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네트 형성이 좀 미흡했고요. 그에 따른 또 당도도 하락해서 지난해 그 8월의 평균 가격인 24,800원보다도 거기에 해당 못 미치는 가격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는 가격을 좀 잘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멜론이 농업인 입장에서 좀 인기가 있는 작물로 볼 수 있나요? 어떤가요? 예,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 수박의 그 후작물로서 좀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요. 네. 멜론은 그 생육 기간이 비교적 짧고 사실상 또 연중 재배가 또 가능한 작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배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한 그 가격의 등락폭이 다른 작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적고 재배 면적 대비 수치 가격이 높습니다. 게다가 그 농사의 그 재배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동남아 등으로 그 수출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기능성 멜론도 소비자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 지역을 좀 나눠서 살펴봤을 때 멜론 출하 분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2018년도 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통계 자료를 보면은
멜론의 그 주요 출하 지역은 전남이 29.1%로 가장 많고요. 네. 다음이 충남이 27.4%, 전북이 13.6%, 경남이 9.4%, 충북이 7.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출하량을 시군별로 한번 또 세분해 보면은 굿들의 그 브랜드로 유명한 충남 부여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전남 나주 그리고 고창 순으로 출하량이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이 멜론 출하는 전남 비율이 가장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국적인 그 재배 분포를 살펴보면은 전남의 그 재배 비율 분포가 가장 높았는데요. 네. 주목할 것은 요즘 강원도권의 춘천과 인제 지역에 멜론 재배가 눈에 띄게 지금 늘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그 밤 기온이 16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생산이 곤란한 그 아열대성 작물인 멜론의 재배가 강원도 지역에 아주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그 통계청의 그 기후 변화에 따른 농작물 주산지 이동 방향에 따르면은 그 사과와 함께 멜론도 작물 한계선이 북방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작물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과일 시세를 주로 이제 제가 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멜론 같은 경우는 연중 계속해서 지금 출하되고 있거든요. 이 재배 시기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멜론 재배는 크게 5, 6월에 수확하는 봄 재배와 9월 추석을 전후로 선물을 겨냥한 여름 재배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가온 재배가 가능한 그 남부 지역의 물량은 겨울에도 출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연중 재배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해마다 그 편차는 있지만은 연중 출하량이 가장 많은 시기는 그 추석 대목이 다가오는 9월 전후가 가장 그 물량이 많습니다. 9월 전후 출하량이 가장 많은 시기라면 이 소비가 그만큼 좀 많이 집중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멜론은 아까 그 경매사분도 말씀하셨듯이 그 추석 그 명절 상품 그 선물로서 가장 네. 인기가 높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9월, 10월에 멜론의 그 선물용 수요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농촌진흥청이 2010년에서 17년도까지 추석 전후 농수산물 소비 빈도와 트렌드를 조사한 결과 네. 멜론은 추석을 앞두고 약 4배 가까이 소비가 늘었다는 그런 발표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4배는 정말 네. 좀 많은 양인 것 그러게요. 같은데요. 이 소비를 끌어올린 구체적인 이유 좀 어디에 좀 있을까요? 네, 우선 그 1인 가구가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석 전후로 해서 소포장 멜론을 선물하는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한 제수용으로도 전통적으로 그 수박 대신에 멜론을 상에 올리는 그런 현상도 주목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소비자들이 좀 건강과 관련한 기능성 이런 음식들, 뭐 농산물들을 굉장히 또 관심을 그렇죠. 갖고 있잖아요. 이런 소비자 취향에 맞춰서 멜론 농가에서 좀 인기 품종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예. 그 캔털루프라고 하는 네네. 그 품종인데요. 이 캔털루프 멜론을 재배하는 농가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캔털루프 멜론은 일반 멜론보다 그 항산화 효소 함량이 약 8배가량 높아서 네. 혈관 건강에 아주 좋다는 그런 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년 전부터 캔털루프 멜론의 효능 등이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면서 소비자의 그 관심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따라서 이를 시도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관심이 높아진 캔털루프의 육성을 장려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좀 예로 들어주시죠. 네, 충남 지역이 좀 많이 눈에 띄는데요. 네. 예산군은 그 신소득 작물로 그 캔털루프 멜론을 육성하기로 하였고, 신안면 세농가의 1.3헥타르 규모에서 4월 상순부터 아주 심기에 들어간 뒤 7월부터 수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당진 일대에서도 관내 그 대호지 농협과 함께 25농가가 공선 출하회를 조직해서 11,000여 그 평방미터 규모의 시설 하우스에서 그 캔털루프 멜론을 연간 1,800여 통을 그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당진시에서도 지역 특화 사업의 일원으로 캔털루프 멜론 재배를 적극 육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해당 농가들은 그 멜론을 그 6월부터 7월 초에 첫 수확한 후에 9월 추석을 겨냥해서 한 차례 더
수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캔탈루프 멜론 재배가 관심을 모으면서요. 또 과잉 생산으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 같은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예, 그 캔탈루프 멜론은 재배 방식이나 소비자 취향이 일반 멜론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소개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소비되는 품종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반 멜론 대비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5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네. 재배가 아주 까다로운 작물입니다. 특히 단호박 같은 풍미와 향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아주 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때문에 캔탈루프 멜론은 일반 멜론과 다른 맛 때문에 재배가 고민 중이시라면은 분말과 같은 아마 다른 형태로 네. 유통을 해보시는 것도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캔탈루프 멜론에 대해서까지 알아봤고요. 저희가 이제 멜론을 과일로 먹어도 좋지만 그쵸. 이 멜론을 좀 조리하거나 또 요리해서 먹어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코너입니다. 가락동 365가 제안하는 맛있는 한 끼 코너 이어집니다. 네, 맛있는 한 끼 코너입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네. 또 어떤 맛있는 한 끼를 준비해 주셨는지 요리연구가 이인정 선생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이인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맛있는 한 끼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맛있는 한 끼 준비한 건요. 멜론 장아찌를 좀 준비해보았어요. 자, 제가 여러 가지 장아찌를 봤지만 멜론 이 멜론 장아찌요? 장아찌는 처음 네. 들어보거든요. 선택하신 네네. 이유가 있으실까요? 멜론이 지금 수확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좀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네. 추석 선물로 멜론 선물 많이 받는데 과일로만 드시기에는 조금 물릴 수 있어서 좀 이렇게 장아찌를 만들게 됐을 때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아니 저는 아까 대본 보고도 물어봤잖아요. 네. 멜론 장아찌 어떻게 하는 걸까 너무 그러니까요. 궁금하다고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나요? 너무 간단해요. 일단 멜론 2통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물 2컵, 간장 1컵, 식초 1컵, 설탕 1컵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 정말 간단하네요. 네. 만드는 네네. 방법도 간단한 거죠? 만드는 방법도 너무 간단해서 빨리 쫓아가 주셔야 되는데요. 네. 만드는 방법은 간장물, 설탕, 식초를 먼저 섞어 놓으시고요. 멜론을 반을 자르신 다음에 씨를 먼저 제거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멜론 껍질 벗겨주시고 8등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우리 통에다가 담고 그 식초, 그 간장물을 넣어주셔가지고 이틀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시켜서 잘라서 드시면 됩니다. 네, 자 장아찌이기 때문에 사실상 네. 좀 숙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숙성이 이제 상온에서 하는 건가요? 냉장고에서 하는 건가요? 냉장에서 숙성시키는 거고요. 네. 이 멜론 장아찌인데 일반 장아찌와 좀 다르게 멜론이 과일이잖아요. 과일이기 때문에 많이 숙성하지 않고 한 이틀 정도 냉장고에서 숙성 과정 거치시면은 바로 드실 수 있어요. 네, 이틀 냉장고에서 숙성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요리하면서 좀 주의해야 할 점 있을까요? 이제 멜론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일이잖아요. 네. 근데 잘라가지고 장아찌를 만들게 되면 금방 물러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통으로 길게 우리 먹는 것처럼 길게 잘라주셔가지고 그대로 장아찌를 해주셔야지 무르지 않고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길게 잘라줘야 한다. 사실 저는 네. 혼자 살아서 사실 멜론 한 통 사면 다 못 먹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저도 염두에 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또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부사장님 마지막으로 맛있는 멜론 9월 반입량과 시세 전망도 좀 해주시죠. 예, 9월 첫 주까지는 추석 대목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최대 100톤 정도까지도 예상하고 있고요. 네. 시세 역시 강보합으로 8kg 상품 기준으로 평균 가격이 28,000원에서 3만 원까지도 전망합니다. 하지만 추석 이후에는 좀 매기 부진으로 약 보합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멜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채소 코너 이어집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무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반입 물량 147.6톤이고요. 어제는 145.1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4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 열무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1,898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547원, 최저가 1,67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2,000원대였는데 오늘 1,800원대까지 평균가 하락했고요. 어제보다 200원 떨어졌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26일까지는 좀 소폭 상승세였는데요. 26일 2,547원까지 올라갔었는데 하루 만에 2,300원대까지 떨어졌고요. 다시 반등세로 돌아서면서 오늘 가격 2,547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7월 31일부터 8월 중순까지는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하지만 올해 가격 8월 10일부터 하락 흐름에 접어들면서 8월 14일 이후에는 지난해 가격에서 높은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격 1,898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이어서 상추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81.73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84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3톤 감소했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죠. 상추 포기찹 보겠습니다. 4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 17,376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4,100원, 최저가 14,8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모두 17,000원대 평균가 형성하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206원 가격 떨어졌네요.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겠습니다. 8월 23일 4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흐름 이어졌습니다. 어제 가격 22,000원대, 하지만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24,1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는 올해 가격에도 높은 모습이지만 올해 가격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 10일 이후에는 지난해 가격에도 높고요. 계속해서 간격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17,376원으로 지난해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자, 이어서 미나리 보겠습니다. 32.31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33.37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미나리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76,69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73,000원, 최저가 67,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86,000원대,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7만 원대까지 떨어졌고요. 어제보다 16,017원 하락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36,192원에 거래됐고요. 전북 김제시 56,938원이었습니다. 경기 의정부시 71,250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오늘 주목해볼 채소 중 첫 번째 품목은 팽이버섯입니다. 팽이버섯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버섯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185.9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84톤 정도였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팽이버섯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3,411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3,500원, 최저가 13,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12,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13,000원대까지 올랐고요. 어제보다 625원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면 8월 26일까지는 상승세였습니다. 26일 가격 16,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이후에 좀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13,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7월 31일부터 8월 중순까지는 올해 가격이 높았고요. 또 이후에 지난해 가격에서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13,411원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청도군 13,019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나주시 1011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남 한평군은 9,222원에 거래됐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 14,000원, 평균가 13,01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팽이버섯 시세까지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달 반입량부터 좀 알아봅시다. 어떤 상황인가요? 예, 그 팽이버섯은 그 지난해 그 8월 하순에 반입량이 일평이 65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반입량은 51톤으로서 약 20%
감소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시세는 어떤가요? 예, 팽이버섯 5kg 상품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는 15,650원이었었는데요. 올해는 13,300원으로 그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전년 대비 한 15% 하락한 것인데요. 이는 그 8월 중에 시세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산지에서 네. 출하 물량을 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번 주서부터 서서히 가격이 지금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네. 참 다행인데요. 그렇다면 소비 상황이 좋은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예, 그 올여름 많이 더웠는데요. 네. 팽이버섯은 주로 그 전골류나 찌개류에 많이 그 소비되는 그 품목입니다. 그래서 그 여름철에는 좀 소비가 좀 뜸했지만은 그러나 9월서부터는 이제 수석 대목에 그 소비자가 많이 찾는 느타리라든가 표고, 새송이버섯의 소비와 그 편승해서 같이 팽이버섯도 소비가 활발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기대를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팽이버섯 9월 반입량과 시세 전망도 좀 해주시죠. 예, 중순 이후 반입량은 그 비슷하게 되겠고요. 네. 시세도 그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네. 이 팽이버섯 참 가성비도 좋지만요. 몸에도 좋은 네. 버섯입니다. 많이 좀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채소 품목은 바로 피망입니다. 네, 오늘 피망 35.86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38.63톤 반입됐네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2.7톤 정도 줄었습니다. 청피망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57,518원, 최고가 62,500원, 최저가는 54,0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76,000원대였는데 오늘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18,840원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7만 원이고요. 평균가는 강원 고성군이 가장 높네요. 49,856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경학 팜캐스터. 네, 계속해서 가락동에서 꼼꼼한 경매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락동에는 계속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 옆에 경매사님 바로 모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석입니다. 네, 경매사님. 비가 계속 내려요, 지금요. 네. 예, 비 좋아하세요? 예, 비 좋아합니다. 아니, 비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가락동 365 1주년 기념 때 감사패를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대를 수상하셨어요. 어디 가셨었어요? 제가 산지 출장이 좀 있어가지고 참석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딱 받았다고 기쁜 마음을 노래로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헤이!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그만! 자, 말 그대로요. 정말 우리 경매사님 정말 가락동 365에서 늘 자주 출연해 주시고 감사 마음을 전해드렸는데 예. 지금 쨍하고 해뜰날 불러주셨단 말이죠. 예. 네, 오늘 피망 소식을 좀 전해드릴 텐데 피망 경매 분위기도 찡하고 해가 떴을까요? 예, 예. 지금 장기적으로 해가 떠가지고 지금 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때 분위기가 좋아요? 네,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고 일단 시세 자체가 고단가다 보니까 뭐 생산하는 농가분께서도 만족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오랜만에 정말 좋은 가격 나오고 정말 기분 좋은 경매 분위기라고 합니다. 한 번 더 할까? 찡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네, 아유 좋습니다. 피망 분위기는 좋은데 그렇다면은 양이 좀 줄어들었나요?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지금요? 예, 전일 대비 반입량은 증가한 상황입니다. 전주 현 시점 28톤이 반입됐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는 36톤이 반입됐고요. 지금 뭐 전년 대비는 한 20% 정도 반입량은 감소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아니 왜냐면 기분 좋은 소식이라고 하셔서 양이 좀 줄어서 시세가 좀 올랐나 했는데 양도 조금 늘어났어요. 예, 예, 네.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20% 정도 지금 예.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가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락가 얼마 형성했길래 쨍하고 해가 떴을까요? 네. 전주 대비 한 2만 원 정도 하락한 상황인데 지금 10kg 상품 기준 5만 원대 시세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5만 원대 이 시세 같은 경우는 뭐 전년 대비 한 2배 정도 높은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좀 떨어진 모습을 띠긴 하지만은 예. 네, 평년 기준 또 작년과 비교를 하면은 2배 가까이 우리 피망이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산지에서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만 좀 들려올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지금 농가분들께서는 이제 뭐 생산량은 감소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세가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시세가 상승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뭐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가격이 오른 거예요?
지금 소비지 상황이 지금 피망이 이제 전체적으로 반입량이 적다 보니까 중도매인들이 재고라든가 자기네들이 물건을 안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지금 뭐 당일 반입량의 증감에 따라서 뭐 시세가 매우 탄력적으로 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일단 뭐 재고 부분이 좀 없는 부분들 좀 같이 짚어주셨는데 품질을 볼게 우리 경매사님이 지금 뭐 피망을 갖고 오셨는데 워낙 뭐 손이 크셔가지고 손이 큰 거에 피망이 작은 거예요. 좀 작은데요, 크기가? 예. 올해 지금 낮 기온이 높다 보니까 일조량이 좋은 상황입니다. 일조량이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피망이 다 크기도 전에 익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농가분들께서는 반홍가가 발생되면 시세가 안 나온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뭐 좀 당겨서 수확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상품이 조금 뭐 소형과 위주인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네. 예. 지금 한눈에 봐도 이제 평소에 좀 만나던 피망보다는 좀 크기가 작거든요. 예, 맞습니다. 가장 좀 문제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예. 지금 전체적으로 뭐 낮에 일조였다 보니까 반홍가 발생률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청피망 같은 경우는 반홍가가 발생되면 시세 형성에 매우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네, 반홍가 부분 이런 부분들 현재 줄일 수 있는 방법들 뭐 어떻게 좀 더 관리를 하면 더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는 피망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중요한 거는 뭐 시세에 관여하지 마시고 뭐 적정 시점에 수확하시는 겁니다. 뭐 시세가 추석 대목장 앞으로 갈수록 뭐 상승할 거란 기대감에 수확 시점을 늦추시게 되면은 뭐 피망류 같은 경우는 이제 반홍가가 발생되거든요. 그러면은 반홍가가 발생되면은 경매 시세 형성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확 시점을 늦추지 마시고 적정 시점에 수확하셔서 그 현 시세를 고단가인 현 시세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농가분께서는. 네, 현 시세를 지금 시세가 나쁜 시세가 아닙니다. 명절에 더 좋은 시세를 받기 위해서 오히려 출하 시기를 늦추게 되면은 오히려 반홍가 발생으로 제 시세를 못 받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짚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한 번 더 좀 잘 기억하시고 잘 선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중도매인들의 구매력은 좀 많이 좋아진 상황인 거죠? 예, 매우 뭐 당일 반입량의 증감에 따라서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납품업체들이라든가 벤더업체들이 뭐 자기 창고에 뭐 갖고 있는 물건이 없다 보니까 뭐 경매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경매사 입장으로서도 매우 이제 흥겹게 경매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워낙 지금 비교를 해봐도 이제 피망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반입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에 따라서 가격은 배 이상 지금 상승한 모습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양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상승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뭐 소비 부분도 좀 받쳐주고 있는 게 사실인 거죠? 예, 소비가 매우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선 학교들이 이제 개학도 이루어진 상황이고 뭐 추석 대목 전에 이제 대형 유통업체들 그 행사 품목에도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안정적으로 뭐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뭐 시세가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아유, 뭐 오늘은 그냥 인터뷰하기 너무나 좀 편안합니다. 뭐 소비도 좀 원활한 상황이고요. 시세도 뭐 작년 비교했을 때 지금 뭐 배 이상 지금 좋은 시세를 지금 받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요 안 좋아하지 마시고 정말 더 꼼꼼하게 선별하셔야 됩니다. 맞죠? 사실 이제 피망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 추석 이제 품목 중에 하나예요. 좀 더 소비가 많이 되고 추석 대목을 보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죠. 추석 대목이 가까워지면 가계 소비가 증가합니다. 가계 소비 같은 경우는 일반 뭐 가정에서 뭐 식구들이 모여서 잡채도 해 드시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피망류 같은 경우는 이제 조미채소로 이제 색깔 내는데 그 요리에 색깔 내는데 많이 쓰기 때문에 추석 대목 아래에도 뭐 수요는 뭐 충분히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뭐 이 시점에서 지금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다고 해도 지금 추석 때 그래도 좀 더 좋은 시세를 받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매사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지금 좀 더 노력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시세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지 함께 좀 전해주세요. 네. 시세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적정 시점에 수확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추석 대목 아래 시세가 오를 거란 뭐 그런 기대감에 수확을 시점을 늦추시면은 뭐 반홍가 발생으로 뭐 시세 형성에 문제가 생기니까 무조건 적정 시점에 수확하셔서 뭐 출하를 하십시오. 그러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시기는요, 뭐 한 번 더 이제 앞서 이야기해드렸지만은 시기를 늦추시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하량 잘 조절하셔서 제 시세 받는데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주는 뭐 어차피 지금 내일 하루장 남아 있기 때문에 보합으로 흘러갈 것 같고요. 다음 주 흐름은 좀 더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겠죠, 경매사님? 예, 뭐 다들 좋게는 보고 있는데 제 개인적 생각에는
피망이 고단가다 보니까 피망 대체 품목인 이제 청파프리카의 반입량이 이제 좀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을작 피망류 재배 지역인 전라도 지역에서도 소량씩 출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음 주 시세는 약 보합세는 보고 있는데 최대한 적정 시점에 출하하셔서 수확하셔갖고 출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좀 보합세로 와가지고. 좀 감사도 감사패도 드리고 좀 시세 잘 받아주셔서 좀 고맙다고 했는데 갑자기 대목장에 왜 보합입니까, 경미사님? 예. 지금 얼마나 산재수를 기대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게 수요 공급 원리다 보니까 대체 중도메인 중도메인 사장님들이 대체제인 품목을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현 시점에 대체제로 들어올 수 있는 품목이 청파프리카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프리카가 시장 반입량이 많다 보니까 청파도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고단가로. 예. 근데 확연히 맛 차이가 납니다. 사실 요리할 때는요, 뭐 빛깔 고운 거 이제 파프리카 분명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또 요 맛 부분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피망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쪼록 좀 우리 요리에 두루두루 쓰이는 피망인 만큼요. 앞서 계속 반복합니다. 좀 잘 선별하시고요. 시기 부분을 좀 적정 시기를 잘 조절하셔서 올려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세는요, 보합이 아니고 상승으로 좀 돌아서야 될 것 같아요, 김 이사님. 네, 상승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삭한 식감과 함께 우리 좀 인사할까요? 네. 하나, 둘, 셋. 좀 약하네요, 오늘은. 네. 이상 피망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계속해서 반입량과 시세 상황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반입량 상황은 어떤가요? 예, 그 8월 하순 그 올해 반입량은 일평균 32톤이고요. 지난해의 경우는 이제 41톤이기 때문에 약 20% 지금 물량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네, 자, 물량이 좀 줄었는데요. 그렇다면 가격은 어떤가요? 예, 그 10kg 상품 기준으로 최근 일주간 평균 가격이 27,300원이었었습니다. 네. 지난해 기준이 그 27,300원이었었고 올해는 75,200원까지 아주 급상승된 시세가 지금 형성이 되었습니다. 주 출하 지역인 그 강원도 지역에서 그 연작 피해로 인한 그 출하 물량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오른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도 피망 시세가 좀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피망은 그 학교 급식이나 군납 물량 등 조그만 그 물량 변화에 따라가서 가격 변동폭이 아주 큰 그 품목입니다. 네. 지난해 평균 가격이 그 8월 달에 평균이 25,000원대였는데 올해는 그 7월 달을 제외하고는 연중 4만 원대를 계속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피망 농가에서 좀 어려워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병해로 인한 그 물량 감소 현상 때문에 농가분들께서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네. 바이러스에 의한 그 병해는 특별히 그렇게 그 해결책은 없고요. 네. 이것이 그 토양 종자 등으로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고 꼭 참고하셔야 될 점은 병든 포기는 그 바로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좋은 시세를 받기 위해서는 적정한 시기에 수확을 하면서 그 크기와 그다음에 흠집, 그다음에 기형과 등을 그 철저하게 그 선별을 하셔서 출하를 하신다면 좋은 가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역시나 뭐 선별 부분을 가장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9월 반입량과 시세는 또 어떨까요? 예, 다음 주 추석 대목까지는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그 강보합세를 전망을 하고요. 추석 이후에는 어느 정도 물량이 여유가 있어서 그 약 보합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까지 피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피망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1,580원입니다. 최고가 2,500원, 최저가는 700원에 판매됐고요. 네, 어제보다 526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멜론 1개 상품 기준 평균가는 7,410원이네요. 최고가 9,000원, 최저가는 5,980원입니다. 어제보다 10원 더 떨어진 가격입니다. 네, 팽이버섯 150g 상품 기준 평균가 525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는 640원, 최저가는 370원이네요. 어제보다 1원 하락했네요.
얼갈이 배추 1kg 상품 기준 평균가 3,113원, 최고가 4,850원, 최저가는 1,35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152원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립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8,414원에 판매됐고요. 돼지 삼겹살은 1,911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돼지 목살은 1,886원에 판매됐고요. 마지막으로 닭고기 5,217원에 판매됐네요.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나경철 아나운서 오늘 혹시 천둥 소리 들었어요? 네, 들었습니다. 응. 비가 좀 세차게 오더라고요. 정말 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제주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까지 발효됐다고 합니다. 비 피해 좀 조심하셔야 할 텐데요. 경북 북부 내륙으로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어서 또 가시거리가 짧다고 하니까 또 안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기는 하는데요. 내일도 좀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다고 네. 합니다. 뭐 가을 장마가 또 시작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비로 낮 더위는 좀 주춤하긴 하겠지만 비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주변 시설물 점검을 좀 철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 가락공판장 이경철 부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내일 방송에서는요. 대파와 아스파라거스, 무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